제84조의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지금까지 죄가 제대로 소명되지도 않았는데도 탄핵까지 되고 문재인의 경우 주사파 세력으로 채워지고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정보원을 해체하는 식의 북한의 주장대로 행해지는 것을 보면 내란의 죄를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예, 안녕하십니까. 심재철 부의장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법치주의 파괴를 고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법치주의 파괴를 고발합니다. 절차적 정의는 법치주의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2조는 자유의 핵심인 신체의 자유를 말하면서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라고 적법 절차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을 말함으로써 절차적 정의를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독수에서는 독과가 나올 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으며 더욱이 위와 같은 적법 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잘못된 행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위원회는 훈령이나 규칙으로 그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고 하나 사실상의 수사를 하고 있는 이 같은 기구를 만들려면 모법에 명백한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이들은 사후에 꽤 맞추려 한 불법 기구일 따름이며 절차적 정의를 위배하고 있습니다. 구성 방식에서도 기구의 구성원인 민간위원들은 국가공무법에 따라 임명된 정식 공무원이 아니므로 과거사위원회는 결코 정식 국가 공조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불법기구가 정권의 무기나에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 각종 기밀에 접근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실만을 추출해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면 검찰이 따라가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면 주권자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조사, 대상, 시기, 자격 등을 법으로 제정해 법률기구를 정식으로 창설하거나 국회가 직접 조사합니다. 이것이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 파괴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은 더 이상 법치주의의 파괴를 묵과할 수 없어 문재인 정부의 엄중히 경고함과 동시에 자유한국당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먼저 불법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 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합니다. 둘째, 검찰은 불법 자료에 기초해 과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불법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법원은 과거사위원회의 불법적인 수사 권고로 검찰이 수사 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우선 이 같은 법치 파괴적인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뜻있는 변호사들을 모아 당 법률대응기구를 즉각 출범시켜야 합니다. 우리 방송사들이 12년 동안 북한 매체의 영상물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한 저작권료는 모두 22억 5천만 원입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5년 2억 4천만 원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4년 동안 7억 9천만 원을 북한에 전달했고 이후 거친 14억 6천만 원은 대북 제재로 지급이 미뤄지면서 임시로 법원에 맡겨져 있습니다. 북한에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건 북한 정부와 국내의 한 민간법인이 2005년 체결한 저작권료 협약 때문입니다. 모든 저작권을 국가가 관리하는 북한이 우리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라는 단체에 저작권 대리협상권을 부여했고 이 재단은 지금까지 북한 정부를 대신해 국내 기관에 저작권료를 요청해온 겁니다. 그러나 협약서에는 남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남조선 언론 보도에 의하면 얼마 전 경상북도 성주군과 김천시 주민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배치를 강행한 당국을 강력히 비난했다고 합니다. 북한도 우리 저작물을 다수 사용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우리가 받은 저작권료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방적으로 저작권료를 북한에 지불하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폐기하거나 재협약을 해야 합니다. 북한의 저작권료 대행기관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까지 이사장을 맡아왔고 사업 책임자였던 신동호 사무총장도 청와대 연설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수사권 이관과 예산 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치 관여 등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가 안보에 매진하겠다는 취지로 기관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대공수사를 비롯한 모든 수사권은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합니다. 국가안보 침해 행위에 대해서만 정보 수집 활동을 하도록 권한을 축소했고 특히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찬양 고무죄와 불고지죄는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영역임을 고려해 국정원의 정보 수집 기능을 없앴습니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법치 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 누설죄 등으로 형사 고발해야 합니다. 셋째, 불법적인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고 변창훈 검사와 국정원의 정모 변호사를 위해 국정원과 검찰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넷째, 적폐청산 TF의 예산 불법 전용을 비롯한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국정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다섯째,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인권 유린 행태를 유엔 자유권위원회와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소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결국 탄핵에 불복하겠다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불손한 발언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치 파괴의 본질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본 의원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고 법치 파괴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해야 하는 국회 부의장직을 맡고 있는 본 의원은 더 이상 법치 파괴를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본 의원의 충정을 왜곡하며 위협하는 대신에 헌법 제12조가 정한 적법 절차와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이가 정한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에 참된 의미를 돌아볼 것을 다시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법 절차로의 회복을 요구하는 본 의원의 진정한 의사를 탄핵 불복이라거나 대선 불복으로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는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형법 제87조의 죄임을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6개월 동안의 행적이 내란죄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그 자체를 파괴시키는 내란죄는 강도나 살인 같은 치안 범죄와 달라서 단지 형법에서 규정한 형식적인 조문 해석만으로 판단될 수 있는 범죄가 결코 아닙니다. 각국이 구체적인 범죄 구성 요건은 달리하지만 내란죄는 국가의 내부로부터 국가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가장 위험한 범죄입니다. 내란죄의 핵심인 국가 정체성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를 무시하거나 폄하해 국민들로 하여금 그 가치의 중요성을 오도하게 하는 것이 그 대표적입니다. 헌법 가치를 무시해 국가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바로 국헌 문란, 즉 국가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하면 지난 집권 6개월 동안에
전개된 일련의 과정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법치 파괴의 대표적인 사례는 훈령이나 규칙에 의해 사후에 창설된 특정한 성향의 민간인이 주축인 적폐청산위원회가 함부로 헌법기구나 법률기구의 비밀창고를 마음껏 뒤지는 것에서 이미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론은 국헌문란에 대한 논란은 인정하면서도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법이 정한 물리적인 폭동이 없으므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변명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눈부신 과학기술 통신수단의 발달과 사이버 공간의 등장은 물리적인 폭동이 아니라 소위 기능적인 폭동으로도 국가 질서를 마비시키는 것이 매우 쉬운 상황이 됐습니다. 따라서 오프라인상에서의 무장 반란이 아니라 소위 이념적 홍위병 등이 매우 세련된 모습으로 냉전 시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폭동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 변모된 현재의 국가안보의 현실이고 각국이 두려워하는 폭동입니다. 국가안보 선진국인 미국은 선동과 거짓은 물론이고 국가안보에 대해 맥빠지는 말 그리고 어떤 불법 수단을 동원한 무정부주의적 시도도 심지어 미국 연방대법원은 청중들에게 2시간 동안 징집 또는 입대를 방해하는 연설을 한 것이 나라가 외국 세력에 대항하여 자기를 방어하려 하고 있을 때 국가의 손에서 무기를 빼앗아 버리려 하는 경솔한 운동이라는 이유로 반역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국가안보국의 기밀을 위키리크스에 누설했던 이유로 미 연방수사관 에드워드 스노든을 간첩죄로 기소했습니다. 본위원회 판단으로는 현 정부의 적폐청산 TF의 활동 내용은 법치주의 원칙의 위배에 다름 아닙니다. 현 정부가 이념을 기준으로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에 청부 수사를 내리는 것은 명백한 헌정질서 문란의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법치국가에서 명백한 불법이 있어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면 주권자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조사 대상, 시기와 사실, 국가기밀에 접근할 위원들의 자격 요건을 법으로 제정해 정식의 법률기구를 창설하거나 국회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법치주의입니다. 법치 파괴와 국헌문란에 대해서 공론화에 붙이길 말씀드립니다. 특정 정당보다는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 국법질서 수호에 책임 있는 자리인 국회 부의장직에 있는 본인으로서도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헌법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부가 실패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정체성 수호를 요구하는 본의원의 진정성을 왜곡하고 사퇴 운운의 정치 공세를 폈는데 본의원은 현 정부가 좋아하는 방식인 공론화위원회와 국민 대토론회를 거쳐서 국민이 진상을 파악하게 하고 국민의 진정한 여론을 확인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공론화위원회와 국민 대토론회로 민주시민의식에 기초한 건전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까지 진행에 대한 다음과 같은 모든 정보가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리 되면 본 의원은 기꺼이 국회 부의장직에서 사퇴할 것입니다. 첫째, 1. 각 부처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위원회 전력과 정과. 2.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위원회 추천과 선발 과정. 3. 청와대의 개입 정도를 포함한 적폐청산 리스트의 작성 과정. 4. 적폐청산에 대한 청와대의 모든 회의 자료. 5. 적폐청산과 관련된 각 부처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의 회의 내용과 회의 자료. 6. 적폐청산에 대한 각 부처 행정기구의 협조 정도. 7. 적폐청산기구의 운영과 활동에 사용된 예산 액수와 예산의 본래 용도. 이 엄중한 북핵 위협의 준전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순국선열을 포함한 우리 선조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겸허히 반성하면서
과거로가 아니라 미래로 전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